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생생 인터뷰에서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정책 선거로 이끌기 위해 각 정당의 경선 후보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입니다. 유승민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예, 대선일이 5월 9일입니다. 예, 정치권의 경선 레이스도 바빠졌는데요. 예.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출마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정권 교체만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그렇게 무조건 바꾸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한 게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또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누적된 양극화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엄청난 위기 관리 능력과 개혁의 어떤 청사진, 의제 이런 게 필요한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그동안 저같이 정치를 해온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 그 유승민 후보만의 강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대선 후보들보다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어떤 그런 지도자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갖기 위해서 좀 평생을 경제와 안보 여기를 파왔고 저는 제가 지금 경제 안보의 어떤 이중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과 또 용기가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이번 19대 대선 과정에서는 이 지방 분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범위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유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 개헌이 권력구조 한 가지만 가지고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보고 30년 만에 헌법을 고친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우리 국민의 기본권하고 관련된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지방 분권도 저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 지방 분권이 지금 헌법 118조에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조항만 2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지방 분권의 어떤 재정 또 입법권, 행정권 이런 데 관련된 것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그 이하 이제 법률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지방 분권 이게 반드시 개헌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하는 건 이미 불가능해졌고요.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하고 안 지킨 그런 신뢰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개헌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을 밝히고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을 하기에는 저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건이 그 전에 국민들께서 어떤 개헌이냐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 정도에 한번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선 전국에서 충청권의 최대 이슈는 현재로서는 세종시 문제입니다. 행정수도의 완성 문제. 이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문제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세종시 과거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 행복도시 법이 통과되고 할 때 제가 당시 한나라당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도시법 통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도를 이렇게 통째로 청와대, 대법원, 국회, 또 외교, 국방 관련 비경제 부처까지 수도를 통째로 지금 세종시 옮기는 데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기관 중에 세종시에 제일 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관은 저는 국회라고 봅니다. 국회는 각 지역에서 대표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국회가 가면 거기에 있는 부처들과 이제 이 협력이나 이런 늘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그 앞으로 5년 안에 청와대 또 외교 국방 관련 부처까지
다 옮기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또 북한으로부터 대적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굉장히 높은 지금 외교 국방 기능은 저는 서울에 두고 예. 국회 정도를 옮기는 그런 안이 현실적인 안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체를 옮기는 데 대한 어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현재 그 경제 보복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 네. 충청권은 그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나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금 피부에 와 닿고 있는데요. 예.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사드 배치 자체는 성주 롯데골프장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배치를 빨리 해버리고 예. 그거를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그거는 군사 주권 안보 주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경제 보복에 대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거는 중국으로 하여금 사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우리 경제 제재를 보복을 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설득하는 그 방법밖에 없고 거기에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듯이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같이 협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도 그런 걸 겪어봤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이런 경제 보복을 당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경제 구조 자체를 다변화하는 겁니다. 예. 수출, 수입, 해외 투자 이런 걸 다변화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안보는 동맹 관계가 아니고 예. 경제는 뭐 서로 의존도가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등이 중국이니까 예. 얼마나 의존도가 심합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동남아다 유럽이다 뭐 다른 지역으로 예. 우리의 어떤 경제 의존도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예. 무역이나 투자를 관광 이런 걸 다변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예. 봅니다. 예. 또 요즘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문제도 풀어야 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일자리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일단 경제 위기가 IMF 위기 같은 게 오지 않도록 막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위기가 오고 나면 뭐 엄청난 실업자, 노숙자가 뭐 대량으로 거리로 쏟아지기 때문에 예. 그런 위기를 일단 막는 게 중요하고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일자리를 81만 개 늘리겠다 이랬는데 지금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합쳐서 공무원이 100만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 이걸 우리나라가 청년들한테 뭐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 되는 게 청년의 꿈인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청년들의 어떤 창업, 또 경쟁이 있는 중소기업, 예. 또 대기업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이 일자리 공유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저는 그 공무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꼭 필요한 공무원은 지원을 하되 예. 제가 늘 주장하던 게 사회적 경제라고 있습니다. 예. 복지나 지역 경제, 지역 공동체의 문제를 사회적 경제라는 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이런 건데 예. 그런 부분에도 청년들이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예.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다양화해야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 늘린다? 그걸 일자리 대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정된 질문을 다 드리기 위해서는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대전, 세종, 충남은 농촌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농촌을 살리는 대통령이 뽑히기를 원할 텐데요. 예. 농업 분야 공약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구제액이나 조류독감 같은 거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쌀에 편중된 농업 정책은 조금 바꿔야 되고 예. 저는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너무 고령화돼서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 농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나 지방의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게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맞다고 봅니다. 예. 또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 공약은 복지 분야입니다. 예. 이 복지 분야는 어떤 정책을 펴실 예정이십니까? 복지 분야는 제가 공약을 제일 많이 내놨는데요. 예. 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 이건 꼭 폐지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연금의 어떤 최저연금액도 저는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한 80만 원까지 인상할 생각이고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의 어떤 축소
또 예. 가정의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이런 것도 공약을 했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후보들보다도 예. 정말 실제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예.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예. 꼭 이렇게 맞춤형으로 드리는 그런 복지 공약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대전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과학과 과학인에 대한 공약도 많이 관심거리인데요. 그 부분에 예.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아침에도 뭐 카이스트 총장도 만나고 제가 카이스트 가서 강의도 하고 이랬는데 예. 저는 과학기술이 이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그동안 과학기술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뭐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미래창조과학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교육부에 흩어진 예. 이 과학기술 정책의 이 컨트롤 타워를 저는 아주 강력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예. 국가 R&D 예산이 한 19조 원 정도 되는데 예. 이거를 정부 관료들이 주도하지 않고 연구자의 창의를 존중하는 그런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예. 지역의 대전 같으면 이제 대덕연구단이나 이런 게 지역의 어떤 과학기술 이게 지역의 산업, 지역의 대학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해서 거기에서 뭔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각 지방의 거점 도시에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고 대전의 경우에는 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